만약 그날 아침 민경채가 현관 앞에 놓인 흰 봉투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다면요. 민강유통에서 그날 밤 벌어질 난장판은 하루쯤 더 미뤄졌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봉투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발신인도 로고도 없었고요. 그런데 손에 들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안에 든 게 종이인데도 이상하게 손이 떨렸거든요. 이사님, 아침부터 소포라도 받으셨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는데요. 민경채는 대답 대신 봉투를 들고 집무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책상 위에 봉투를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어제 이사회장에서 공기만큼이나 무겁게 떠돌던 말이 다시 귓가에 들려왔거든요. 민셀이 친모 DNA. 누가 먼저 꺼낸 말이었는지 기억도 안 났는데요. 그 세 글자가 천장에 붙어서 내려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김선재가 어딘가 비뚤어진 미소를 지으며 이사님도 이제는 진실을 아셔야죠 라고 했던 얼굴까지 같이 떠올랐습니다. 열어보자. 경채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칼로 봉투 윗부분을 조심스럽게 그어 올리고 안에 들어있던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로고, 검사 번호, 그리고 이름. 피검자의 민세리. 피검자의 민경채. 결과 모녀관계 불일치. 눈이 숫자를 따라 내려가는데 머릿속에서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였습니다. 불일치. 입술이 먼저 앞질러서 말을 내뱉었습니다. 비서실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경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장 더 넘기자 비교 보고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회사 차원에서 의뢰했던 그 첫 검사 결과와 이번 재검 결과를 나란히 놓고 분석한 자료였는데요. 기존 보고서 수치 중 일부에서 인위적 조작 흔적 발견. 특정 인물과의 모녀 관계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가능성 높음. 경채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조작 누가, 왜? 그 아래에는 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교 대상 피검자의 마이너스 백설이. 순간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피검자의 민셀이 피검자의 마이너스 백설이 모녀관계 일치. 서류 위 글자가 잠깐 흔들리더니 책상이 통째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채는 얼떨결에 의자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아버지 새 부인이 세리 친엄마라고.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너무 낯설어서 자기 목소리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몇 년치 장면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세리에게 케이크를 사들고 들어가던 날, 경채 언니, 나 합격하면 뭐 사줄 거예요? 하며 매달리던 세리의 웃음. 그럼 난 누구 딸을 키우고 있던 거야. 경채는 손에 들린 종이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울컥 치밀어 오른 감정은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아니면 허탈감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는데요. 이걸 알고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하나였습니다. 김선재. 그리고 그 다음에 떠오른 얼굴이 더 끔찍했는데요. 백설이. 같은 시각, 민가 저택 2층 작은 방에서는 세리가 밤새 켜둔 스탠드 불 아래에서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휴대폰에는 미처 보내지 못한 메시지 창이 몇 개나 떠 있었는데요. 엄마, 나 누구 딸이에요? 이사회장에서 들은 말, 다 거짓말 맞죠? 왜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요? 입력해놓고 결국 하나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전날 새벽에 울먹이면서 서리에게 나 정말 엄마 딸 맞냐고 물었다가 애써 웃는 얼굴로 그럼 내가 왜 내 딸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던 그 표정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엄마 눈이 흔들렸는데 이불 속에서 핸드폰을 꽉 쥐고 있던 세리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다간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공 실장님. 세리는 방문을 열고 슬리퍼를 끌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민가 저택의 새벽 복도는 유난히 적막했는데요.
주방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리더니 설거지 장갑이 벗겨지는 소리와 함께 공 실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리 양, 아직도 안 잤어요? 눈 좀 봐. 아주 밤새 운의 얼굴인데. 공 실장님, 나한테 솔직히 말해주세요. 세리가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어제 이사회장에서 나온 그 DNA 얘기, 그거 나랑 관계 있는 거죠? 공 실장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놓칠 뻔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아이가 직접 물어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게 세리 양, 그런 소리는 대충 듣고 넘기는 거예요. 어른들 싸움에 끼지 말고요. 대충 넘길 수가 없는데요. 세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때문에 어른들이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공 실장님, 나 어릴 때부터 봐왔잖아요. 나 누구 딸이에요? 그 질문은 공 실장 가슴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나랑, 그리고 그 인간 하나뿐이었는데. 세리야. 공 실장이 결국 세리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세상에는 말 안 해주는 게 사랑인 진실도 있어. 나도 그거 배워가는 중이고. 지금 그 말은 말해줄 수 있는 진실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세리가 눈을 치켜들었습니다. 근데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줘요? 엄마도, 아버지 부인도, 그 김선재 아저씨도. 공 실장은 뜨거운 설거지 물에 손을 잠깐 담갔다가 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언젠가는 다 알게 될 거야. 다만 그날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차이일 뿐이고. 그럼 오늘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세리는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더 무서울 것 같아서요. 공 실장은 세리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대신 한숨 섞인 농담으로 도망쳤습니다. 야, 너 수능도 안 본 애가 벌써 인생의 진실을 알려고 그래. 일단 밥부터 먹고 생각하자. 세리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밥맛 없어요.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공 실장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세리야. 내가 누구 딸인지 내 입으로 말해버리는 순간 이 집이 통째로 터질 거라서 그래. 그 시각 민강유통 회장실에서는 백설이가 연신 전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전날 새벽에 걸려온 경찰서 전화 이후로 마음이 한시도 편할 틈이 없었거든요. 네, 형사님. 그러니까 단순 접촉사고라고만 결론 내리기에는 정황이 이상하다는 말씀이죠. 수화기 너머에서 형사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CCTV를 돌려보니까요.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신호 바뀔 타이밍에 일부러 붙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위에서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는 눈치라. 위에서요? 예, 회사 쪽 법무팀에서도 이미 대외적으로는 조용히 처리하고 싶다고 해서요. 그쪽에서 변호사도 붙였고요. 서리는 그 한마디에 누구 얼굴부터 떠올려야 할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선재. 형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피해자분이 최근에 회사 쪽 일이랑 얽혀서 위협받거나 누군가한테 미움살 만한 일은 없었나요? 있었죠. 서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민강유통에서 제일 먼저 제거하고 싶었을 사람일 거예요. 그 말 서류로 남겨도 되겠습니까? 네. 대신 저도 CCTV 좀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그리고 사고 차량 안에 있던 물건들, 목록도 전부 보내주세요. 그 안에 중요한 서류가 있었을 수 있어서요. 전화를 끊은 후에도 서리 손끝이 떨렸습니다. 문태경이 겨우 의식을 찾으면서 말해주던 한마디가 떠올랐거든요. 차 안에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민강 비자금, 그거 밖으로 빼내려던 참이었어요. 서리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내쉬었습니다. 민두식이 움직일 수 없는 지금 회사를 통째로 굴리는 사람은 결국 김선재야. 태경 씨한테 사고까지 낸 거라면 서류를 되찾기 전에 내 자리를 먼저 자르려 들 거고. 그때 회장실 문이 노크도 없이 열렸습니다. 아무리 여사님이어도 노크는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스텔라 장이었습니다.
세련된 투피스를 입고 있지만 눈빛만큼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는데요. 여긴 내 회사 돈도 들어간 곳이야. 노크 없이 들어올 정도 권한은 있지 않을까? 스텔라 장이 여유롭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좋아, 각설하고. 아까 선재한테 흥미로운 얘기를 좀 들었거든. 또 무슨 얘기를 나누셨는데요? 서리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DNA. 스텔라 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민세리, 친모 DNA. 아주 재밌더라. 서리 심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이름 세 글자를 스텔라 장 입에서 직접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오해도 많아서요. 확정? 오해? 스텔라 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혜 씨,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선재가 보여준 결과지만 숫자는 거짓말 안 해. 세리 친엄마, 백설이. 딱 그렇게 써있더라. 설이는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지를 처음 손에 쥐었던 날, 손끝에 느껴지던 차가운 종이 촉감까지 다시 되살아났거든요. 여사님, 그건. 난 좋더라. 뜻밖에도 스텔라 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리가 내 딸이든, 민 회장 딸이든, 또는 경채가 낳은 딸이든. 솔직히 말해서 하나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딱 하나야. 그 애가 내 손녀로 남느냐 아니냐. 그래서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간단해. 스텔라 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민강유통 욕심 조금만 접어. 회장 자리, 대표 자리는 선재랑 경채에게 넘겨. 넌 그냥 세리 새엄마인 척하면서 조용히 뒤로 빠져. 진짜 엄마라는 건 우리 셋만 알고 있는 비밀로 묻어두고. 그러면 세리는 서류상 민두식 손녀, 내 손녀야. 아무도 안 뺏어가. 서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처구니 없다는 웃음이었는데요. 여사님, 진짜 무서운 분이시네요. 난 원래 그랬어. 스텔라 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죽은 아들 대신 복수하겠다며 당신 손 잡았을 때도 난 결국 내 손녀를 되찾으려고 움직인 거야. 그 손녀가 누구 딸이냐는 부록일 뿐이고. 그 부록 때문에 제가 평생 죄책감에 눌려 살라는 소리네요. 죄책감이 싫으면 욕심을 줄이든가. 스텔라 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 자리 내려놔. 대신 내 딸은 내가 지켜줄게. 이게 거래야. 서리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머릿속에서 세리 얼굴이 수없이 겹쳐지다가 어느 순간 죽은 미소 얼굴과 섞여버렸습니다. 자신이 딸인 줄 믿고 키웠던 그 아이, 민강유통의 악행 사이에서 잃어버린 그 아이 말입니다. 여사님. 서리가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전 제 딸을 누구 손에도 안 맡길 생각이에요. 복수고 욕심이고 다 버리더라도 세리만큼은 제 손으로 지킬 거예요. 스텔라 장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말, 나한테 도전장으로 들리는데. 마음대로 들으세요. 서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신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여사님이 세리를 손녀로 사랑하는 만큼 저는 세리를 딸로 사랑해요. 사랑끼리 싸움이면 모르겠는데 사랑이 욕심한테 지는 꼴은 전 못 보겠거든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스텔라 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제대로 싸워보자고. 누가 진짜 세리 편인지. 민경채가 백설이를 찾아온 건 그로부터 몇 시간 뒤였습니다. 회장실 앞 복도에서부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비서가 황급히 막아서려 했지만 경채는 아버지 딸이 여기까지 오는데 누가 막냐며 그대로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백 대표님. 호칭부터가 싸늘했습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시죠. 서리는 스텔라 장과의 대화를 마친 직후여서인지 얼굴이 아직 굳어 있었습니다. 민 이사님, 예정된 미팅이 아니라면 나중에. 지금요. 경채가 말을 잘랐습니다. 나중은 없을지도 모르니까. 두 사람은 결국 작은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경채는 회의실 테이블 위에 흰 봉투를 탁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대충 예상하시죠? 그 봉투. 아침에 배달된 그거군요. 서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보셨네요. 네. 재검 결과. 경채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한 장 꺼내 서리 앞에 밀어놨습니다. 내 이름, 세리 이름, 그리고 결과. 모녀 불일치.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채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뿐이었는데요. 처음엔 병원에서 실수했나 싶었어요. 경채가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뒤에 붙은 설명서를 보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기존 검사 수치 인위적 조작 의심. 누군가 셀이랑 나 사이의 혈연을 일부러 붙여놓은 거죠. 민 이사님, 흥분하지 마시고. 흥분? 경채가 책상을 쾅 하고 쳤습니다. 지금 침착하라고요? 남의 딸을 내 딸이라고 믿게 만들어 놓고 십몇 년을 속여온 판에서. 서리는 그 말에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속았어요. 뭐라고요? 저도 속았다고요. 서리가 또렷하게 반복했습니다. 당신만 당한 게 아니라 나도 당했어요. 누가 누구 딸을 바꿔치기 했는지 처음엔 나도 몰랐어요. 그래요? 그럼 언제 알았는데요? 경채가 바짝 다가섰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냐고요? 세리가 제 딸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제 아버지 세부인인 당신 딸이라는 거. 서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믿고 싶지 않아서 여러 번 검사를 돌렸고요. 그중 하나가 아마 민 이사님이 보는 그 재검이겠죠. 그럼 왜 말을 안 했어요? 경채 눈에 눈물이 서렸습니다. 왜 아버지한테도, 나한테도, 세리한테도 아무 말 안 했냐고요. 그 아이 인생이 달라지는 문제인데. 민 이사님이라서 더 무서웠어요. 서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당신은 민 회장님 친딸이잖아요. 피 한 방울 섞인. 난 민 회장님 세부인이고. 누가 봐도 제가 악역이지 않겠어요? 새엄마가 딸을 뺏으려고 판을 짰다고 들릴 게 뻔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있었어요? 입 다물고 있는 동안 김선재가 이걸 무기로 잡았고요. 서리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 집안 전체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카드가 필요했겠죠. 민두식 친딸이 사실은 남의 딸이다랑 회장 세부인의 진짜 딸은 남의 집에서 자라고 있다. 이 두 줄이면 웬만한 회장도 무릎 꿇을 거니까요. 경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인간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공 실장도 알고 있어요. 서리가 덧붙였습니다. 출생 기록, 구급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산부인과에서 누가 서류를 바꿔치기 했는지 다 봤던 사람이니까. 경채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늘 집안을 조용히 돌보던 공 실장이 이 모든 진실을 품고 있었단 말인가 싶었습니다. 좋아요. 경채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우리 셋이 모여서 다 까죠.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세리 앞에서 누가 진짜 뭘 잘못했는지 전부. 아버지는. 서리가 말을 꺼내려다 멈칫했습니다.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서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미 김선재가 민두식의 상태를 외부에 감춘 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경채는 아직 정확한 위치조차 모르는 상태였죠. 민 회장님, 생각보다 훨씬 위중해요. 당신이 알고 있는 요양 중이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눈만 뜨고 계세요. 뭐라고요? 경채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럼 아버지 명의로 돌아다니는 서류들은 뭐예요? 위임장, 결제 서류, 각종 승인들. 그게 바로 문제예요. 서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민 회장님이 서명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누군가는 계속 회장님 이름으로 도장을 찍고 있어요. 누군가가 회장님 손을 직접 잡고 움직이거나 아예 위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사람 머릿속에 동시에 떠오른 이름은 같았습니다. 김선재. 그 시각 법무팀 사무실 한쪽에서는 김선재가 새로 출력된 이사회 안건서를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굵은 제목이 적혀 있었는데요. 임시 이사회 소집의 건, 안건 100설이 대표이사 직무대행 해임의 건, 안건 2 김선재 대표이사 선임의 건. 폰트는 이 정도면 되겠죠?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잘했네. 김선재는 종이를 쓸어내리며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글자를 보면 즉각 반응해야 하거든. 해임, 선임 이런 거 큼지막해야지 심장이 철렁하지. 직원이 머뭇거리다 물었습니다. 근데 회장님 동의는 괜찮으시겠어요? 이미 받았잖아요. 김선재가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두식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위임장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사인한 위임장. 대표이사 선임해임 관련 전권을 법무팀장에게 위임한다. 이 문구면 충분해. 직원은 감히 묻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서명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요. 회장 손가락 사이에 펜을 끼워 넣고 마치 본인이 서명하는 것처럼 손을 움직이게 했다는 소문이 법무팀 안쪽에서는 이미 공공연하게 돌고 있었으니까요. 자, 이제 퍼즐은 거의 다 맞춰졌어. 김선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출생의 비밀 터뜨리고 회장님 상태 흘리고 민강유통 이미지 박살낸 다음 내가 나서서 정리하겠다고 하는 거지. 주주들은 혼란 싫어하니까 가장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 그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설이야, 예전엔 내 딸 때문에 우리가 인생 꼬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 딸 덕분에 내가 이 회사 꼭대기에 서겠다 싶네. 인생 참, 어떻게 돌지 모르는 거지. 저택으로 돌아온 공 실장은 현관에 또 하나의 봉투가 놓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봉투색이 약간 누렇게 바랬고 구석에는 오래된 병원 이름이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또 뭐가 온 거야? 그는 습관처럼 먼저 CCTV를 흘깃봤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쓴 사람이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봉투만 내려놓고 가는 모습이 잠깐 찍혀 있었다가 사라졌습니다. 이 집, 요즘 들어 택배가 참 많네. 공 실장이 중얼거리며 봉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 실장님, 또 뭐예요? 계단에서 내려오던 세리였습니다. 눈은 여전히 퉁퉁 부어 있었지만 아까보다 표정이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별거 아닐 거야. 어른들 서류겠지. 어른들 서류면 또 내 얘기겠네요. 세리가 냉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이사회장에서 제 이름이 몇 번이나 오르내렸는데 뭐가 별거 아니겠어요. 공 실장은 대답 대신 봉투를 더 꼭 쥐었습니다. 이건 이사님께 먼저 보여야 돼.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하러 올라가. 또요? 세리가 피식 웃었습니다. 공부하라, 신경 쓰지 말아라. 어른들 일이다. 나 빼고 다들 같은 말만 하네요. 세리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공 실장님, 나한테 딱 한 가지만 솔직하게 말해줘요. 나 태어날 때 뭔가 일이 있었어요? 공 실장은 손에 땀이 배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 눈이 너무 정면으로 파고 들어왔거든요. 있었지. 결국 입에서 튀어나온 건 그 한마디였습니다. 나쁜 어른들이 많았고 그 중에는 나도 있었어. 세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다 말하면 너 숨 못 쉬어. 이 집까지 무너질 거야. 공 실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대신 하나 약속할게. 오늘 안에 진짜로 이 집 어른들 입에서 진실이 나오게 만들 거야. 너 앞에서. 정말이죠? 그래야 나도 숨 좀 쉬고 살지. 공 실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오늘 하루만 더 버텨줘. 부탁할게. 세리는 잠시 공 실장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대신 약속 어기면 나 도망갈 거예요. 이 집이랑 민강유통이랑 딱. 그 말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공 실장도 그걸 알았고요. 해가 지고 임시 이사회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민강유통 건물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폭풍 전 고요라는 말이 딱 어울렸는데요. 이사회장 안에서는 주요 인사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주주 대표들, 사회이사들, 그리고 법무팀에서 올라온 사람들까지. 백설이는 회장 대행 명패 앞에 앉아 손을 꼼꼼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공석으로 남겨진 회장 명패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요.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민경채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얇은 서류철을 하나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DNA 재검 결과, 사본과 간단한 정리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 이사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회 의장이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지만 경채는 대답 대신 바로 서리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장 보자고 했지. 두 사람 눈빛이 그렇게 말을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뒤 이사회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법무팀 사람들과 함께 김선재가 들어왔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에는 민두식 위임장이 들어있었고 심장 안쪽에는 오래된 분노와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는데요. 다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재가 유려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안건은 단순합니다. 회사의 안정을 위해 누가 이 회사를 이끌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문제니까요. 그 말에 몇몇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언론에는 아직 제대로 흘러나가지 않았지만 집 안에서 DNA 소동이 있었다는 소문이 이미 돌고 있었거든요. 그럼 첫 번째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안건 1. 백설이 대표이사 직무대행 해임의 건. 순간 이사회장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서리는 의자를 조금 당기며 마이크를 켰습니다. 안건 상정은 자유입니다만 그 전에 몇 가지 사실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습니다. 문태경 차 안에서 찾아낸 비자금 관련 자료 요약본이었습니다. 여기 민강유통 비자금 의혹 자료입니다. 법무팀에서 몇 년 동안 손을 댔던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단과 자금 흐름도죠. 이 문서가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려고 누군가 우리 회사 내부 사람을 도로에서 거의 죽일 뻔했는데요. 대표님, 그건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김선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혹이라고 했잖아요. 서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고 이후에 법무팀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언론 통제와 사고 축소였다는 거.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회사 이미지와 누군가의 자리를 지키는 데만 혈안이 돼 있었다는 거. 몇몇 이사가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김선재를 두둔하던 사람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민 회장님 위임장 사본입니다. 대표이사 선임해임 관련 전권 위임. 김선재 법무팀장에게로요. 이사회장 안이 더 술렁였습니다. 문제는요. 서리가 위임장 일부를 가리켰습니다. 이 서명이 회장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는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회장님은 현재 말도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실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몇 페이지짜리 위임장에 또렷한 사인을 남기셨을까요? 그건 의료기록 비밀 위반입니다. 김선재가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대표님이 회장님 상태를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이사회 자리에서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아요. 적절한지 아닌지는 지금부터 판가름 나겠죠. 서리가 되받아쳤습니다. 왜냐면 이 자리는 지금부터 우리 집안의 더러운 비밀까지 같이 다뤄야 하는 자리가 될 테니까요. 그 말에 이사회장 문 밖에서 누군가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공 실장과 세리가 서 있었거든요. 공 실장은 끝내 세리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안에 진실이 나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이 아이를 이 자리에 데려오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붙들고 서 있으면서 어른들 목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리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건 민강유통의 문제가 아니라 한 아이의 인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민셀이라는 아이요. 그 이름이 나오자 이사회장 안팎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류상으로 세리는 민두식 회장 손녀이자 민경채 이사님의 딸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검 결과 그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대표님, 그 얘기는 여기서 할 사안이 아닙니다. 김선재가 급히 끼어들었지만 서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원래라면 이 자리에 올 얘기가 아니죠. 근데 누가 이 얘기를 이사회장 천장에다 걸어놨냐면요. 바로 김선재 법무팀장이에요. 민셀이 친모 DNA라는 말, 어제 이사회장에서 제일 먼저 꺼낸 사람도 그쪽이고요. 시선이 한꺼번에 김선재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서리가 조용하면서도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적어도 이 방 안 사람들만이라도 진실을 알고 가자고요. 누가 누구 딸인지,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로 누가 이득을 받는지. 그 순간 이사회장 문이 쾅 열렸습니다. 공 실장이 세리 손을 잡고 들어온 것이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공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밖에서 듣는 것보다 안에서 직접 듣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세리는 한가운데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나가라고 하셔도 안 나갈 거예요. 제 이름이 오르내리는 얘기면 제가 제 귀로 듣고 싶어서요. 민경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리야, 여긴 아이가 앉을 자리가 아니야. 아이라뇨. 세리가 경채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누가 제 엄마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직 애로만 취급해요. 이사회장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이 일을 단순한 경영 문제로만 넘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김선재는 잠시 세리를 바라보다가 느릿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된 이상 나도 숨길 생각은 없습니다. 그의 한 손이 서류철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럼 우리 누구 딸인지부터 정리하고 갈까요? 그 말 한마디가 민강유통이라는 집안의 마지막 남은 가짜 평화를 산산이 깨뜨릴 예고편 같았는데요. 그날 이사회장에서 어떤 말들이 오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어른들 중 누군가는 오늘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버려야 하고요. 누군가는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이 집 전체를 불태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